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위상 한일이입니다.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와 핫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사는 사치코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일전에 한국인 여행객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사연을 구독자분들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취미로 도쿄의 거리를 걸으면서 사진을 찍고는 하는데요. 도쿄의 거리를 이리저리 걷다 보면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인연들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제가 가진 취미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저는 그렇게 그날도 특별한 목적 없이 도시를 거닐며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부야부터 신주쿠까지 도보로 둘러보면서 여기저기 사진을 찍었는데요. 주로 출근길 풍경이나 북적거리는 도심의 모습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시부야나 신주쿠 같이 수많은 인파들로 붐비는 거리보다는 조금 더 조용한 골목길을 선호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신주쿠 내에 있는 자그마한 주택가를 둘러보았는데요. 그곳에 있는 오래되고 소박한 상점들과 작은 카페들을 구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길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고 모던한 카페가 제 눈에 띄었는데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나무 테이블과 따뜻한 조명, 그리고 창가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손님의 모습들이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걸으면서 이런 한적한 공간에서 여유를 즐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저는 카페에 들어가 잠시 쉬기로 하였는데요. 그렇게 들어간 카페 안은 조용하고 아늑했으며 구수한 원두 냄새가 솔솔 났었습니다. 실내에는 통나무로 된 테이블과 자작나무로 이루어진 기둥이 있었으며 작은 화분들 또한 군데군데 놓여있기도 했습니다. 창가 자리 쪽에는 몇몇 손님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노트북을 펼쳐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창가 쪽으로 자리를 잡고 싶어졌는데요. 그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창가 쪽의 빈자리에 앉아 메뉴를 살피기 시작하면서 어떤 메뉴로 주문할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달달한 것보다는 고소하면서도 달달하지 않은 음료를 마시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따뜻한 카페라떼를 주문하였는데요. 그렇게 주문한 지 수분 만에 나온 카페라떼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 여유를 만끽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문 너머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일상을 가만히 바라보았는데요. 밖에는 분주하게 출근하는 직장인, 엄마 손을 꼭 잡고 걷는 유치원생, 그리고 이제 갓 일본에 도착해 현지인들에게 길을 묻는 관광객 등등 제각각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알게 모르게 위안을 얻기도 하였는데요.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갑자기 카페 입구 쪽에서 다소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와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줄로만 알았으나 점점 높아지는 언성에 머릿속으로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곁눈질로 대강 보았는데 계산대 앞에서 한 중년 여성이 당황한 표정으로 지갑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째선지 일본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계속해서 카페 직원과 중년 여성과의 소통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짧은 일본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온갖 수단을 통해 카페 직원과 소통을 하려고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였는지 여자는 얼굴이 점점 붉어지면서 가방을 다시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지갑을 두고 왔거나 신용카드 등등 무언가를 잃어버린 곤란한 상황인 듯하였는데요. 여성은 가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는 지갑에 매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페 직원 또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전전긍긍하며 애가 타는 표정을 지었으며 그녀 뒤로 서 있었던 대기 손님들도 점점 기다림의 한계가 오는 듯 하였습니다. 그 여성은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한 듯 보였는데요. 주변을 의식한 그녀는 작은 한숨을 연신 내쉬었으며 계산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심지어 표정에서는 아 진짜 난감하네라고 하는 게 티가 나기도 하였는데요. 저 또한 그녀를 도와줄지 잠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커피값을 대신 내주는 게 어찌 보면 오지랖을 부리는 것일 수도 있긴 한데 저 또한 여행 중에 예상치 못하게 난처한 상황을 겪었던 적들이 있어 그녀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 나라의 언어도 잘 몰라서 더욱 상황이 어렵게만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던 저는 결국 자리에서 벗어나 카페 안의 불편한 분위기도 끝낼 겸 그녀를 도우러 계산대로 은밀히 다가갔습니다. 저기, 제가 대신 이분이 드신 커피값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괜찮다면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 순간
카페 직원과 여성이 동시에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는데요. 카페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도 동시에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 안도하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였지만 대충 눈칫밥으로 어느 정도 상황을 이해한 듯한 여성은 많이 미안하였는지 계속해서 진땀을 흘리며 사과를 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웃제. 아가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돈만 찾으면 바로 살해해 드릴게요. 저는 그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많이 미안해 보이는 표정을 보고 그녀에게 괜찮다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짓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번역기를 켜서 한국어로 번역한 문장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보아하니 여행 중이신 것 같으신데 저도 예전에 여행하다가 비슷한 일을 겪어본 적이 있어서 왠지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된 거 작은 인연이라고 생각해 두세요. 저는 그렇게 직원에게 카드를 건네주며 여성이 마신 것까지 포함하여 계산을 하였는데요. 그 여성은 계속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녀의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와 제게 감사 인사를 하였는데요. 그녀의 일행으로 보이던 사람은 알고 보니 중년 여성의 딸이었으며 일본어가 무척 유창하였습니다. 그녀의 딸은 자신을 최혜림이라고 소개하며 제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는데요. 혜림 씨는 이 상황을 해결해준 제게 고마워하였는지 근처 식당에서 식사 한 끼 대접해 드리겠다며 저를 점심 식사에 초대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정중히 거절하려고 하였으나 혜림 씨와 그녀의 어머니께서 더욱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는데요. 그렇게 저는 그들과 근처에 있던 어느 레스토랑에 들어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림 씨는 알고 보니 어머니와 처음으로 일본에 여행을 왔었던 것인데요. 그녀는 제가 들고 다니던 카메라 가방을 보고 신기하였는지 제게 물었습니다. 카메라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 걸 보니 혹시 사진작가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취미로 사진을 찍으러 다니고 있어요. 오, 좋은 취미를 가지고 있군요. 아까는 정말 고마웠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워낙 난감해 하셨는데 사치코 씨 덕분에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실례가 안 된다면 어째서 도와주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사실 별다른 건 아니고 예전에 저도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니 그때 생각이 나서 제 마음이 동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생각을 하면서 그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한국에 처음 방문하여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였는데요. 그렇게 이리저리 구경하면서 우연히 한성대입 구역 근처에 있던 도넛 땅이 눈에 띄어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도넛을 사서 주문하려고 하였으나 지갑을 잃어버리고 만 거집니다. 항상 완벽할 줄 알았던 제 여행에 큰 파도가 들이닥쳤던 순간이었는데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웠던 저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며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어느 한국인 남성이 제게 다가오더니 일본어로 도와드릴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요.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제 도넛 값을 계산하고 그대로 떠났는데요. 저는 급하게 그를 찾아 살해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그는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감사함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속으로 간직해 왔었는데요. 그렇게 오늘날 혜림 씨의 어머니를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혜림 씨는 제 이야기를 무척 흥미롭게 들으며 질문을 하였는데요. 사치코 씨를 도와준 그 한국인 분도 정말 대단하네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남을 도와준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의 사치코 씨처럼요. 그녀로부터 뜻하지 않게 칭찬을 들은 저는 어딘가 부끄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한 행동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였는데요. 제가 느낀 이 감정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을 했던 찰나. 저는 갑자기 혜림 씨와 그녀의 어머니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드리고 싶었는데요. 혜림 씨의 어머니는 사진을 찍히는 것에 살짝 부담스러워 하시면서도 이내 그 누구보다도 포즈 선정에 진심으로 임하셨는데요. 그렇게 두 분의 모습을 찍는 저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진지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타이머를 설정하여 셋이서 단체 사진을 찍기도 하였는데요. 사진에 찍힌 우리의 모습은 마치 가족이라고 불리워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뜻밖의 따뜻한 인연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식사가 끝나자 혜림 씨는 가방을 정리한 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작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또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맛있는 곳으로 꼭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혜림 씨가 건네준 명함을 받아들며 고맙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또 다른 모험을 떠나면서도 몇 번이고 돌아보며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는데요.
왠지 아쉬우면서도 소소한 추억을 만든 것 같아 기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도 같은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는데요. 도쿄의 거리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제 마음 한켠에는 혜림 씨와의 자그마한 추억과 한국에서 도움을 받았던 기억 덕에 작은 온기가 퍼지는 듯하였습니다. 한 잔의 커피 값 덕분에 일상 속에서 우연히 만난 작은 인연이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다는 생각에 저는 어째선지 어깨가 들썩이며 즐거워지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때 마침 카페 문이 열리며 어딘선가 보았던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는 알고 보니 제가 한국 여행 때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남자였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 제게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제 이야기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치코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에 또 좋은 사연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